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우리가 뭐 이런 방송을 이제 앞전에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TV를 통해서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 중에 유해균이 늘어나는 나쁜 음식이 너무 많다. 뭐 우리나라 사례든 외국 사례든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사실 어떻게 이 비만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주고 또 어떻게 치료했는지 사실 궁금해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균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 이거는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당연히 많이 먹는 걸 테고 특히 좋은 미생물인 박테리오 데테스를 많이 섭취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씬균 박테리오 데테스는 발효식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나 과일, 채소, 김치, 낫또 같은 발효식품에 이런 날씬균 박테리오 데테스의 먹이가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알지만은 사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비만이 돼서 이제 살을 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당장 나의 이제 고민으로 오고 급성으로 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좀 더 그런 심각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좀 더 편리하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비만을 걸리지 않고 또 비만을 인한 여러 합병증을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 건강이 핵심이다라고 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또 이 분야를 제가 또 학교에서 가르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몸 관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치료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 환자들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조차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정말. 예. 뭐 우리 원장님은 특히 환자들 분 중에 고도 비만 환자가 상당히 많고 또 그 고도 비만 환자들이 치료율도 되게 높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고도 비만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도 비만 환자가 위험한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도 비만은 이제 암적 비만, 병적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세포, 즉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의 지방에 있는 지방 세포의 수와 크기가 암적으로 빽빽하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도 비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그 늪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병적인 암적인 지방 세포가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즉 운동을 해서 뭐 식욕 억제제나 지방 흡입 등으로 크기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또 고도 비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 이제 뭐 비만의 얘기를 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비만이 이렇게 우리가 해결책도 아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러나 이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두 원장님은 이런 비만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비만은 이제 컨셉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환자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비만의 늪에 빠지게 되면 다이어트나 운동 생활 습관만으로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즉 먹는 양이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찐다기보다도 흡수되는 체내 에너지, 특히 장내 미생물에 뚱부균이 많아서 흡수된 에너지가
많아서 그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이나 우리 이 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에너지 전체를 저장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은 결과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을 늘리는 게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만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좀 더 가지면은 이런 해결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지 우리 이용찬 원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자기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먹는데도 이제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비만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다이어트나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인의 식이 방법, 내용을 파악하고 대치를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아마 이제 두 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사실 병원에서 찾아오는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별로도 또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원인도 좀 다른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기억에 남는 비만 환자의 케이스가 있으면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다 보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거는 변비가 심하다든지 배변 활동이 안 좋다든지 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지 않다든지 계속 복부 불편감으로 사실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예. 혹시 그게 걱정이 돼서 검사도 해보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을 싹 비우고 검사를 하면은 용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그만 용종이 하나 때문에 내 장 운동 전체가 사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기 발견에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내 몸은 계속 불편감은 계속되고 뭔가 그 느낌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장운동 조절제를 그냥 의사들은 처방하고 괜찮으니까 다음에 또 내시경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환자들은 그 불편감은 계속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유산균 먹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전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리바이오틱스 등,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챙겨서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용찬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체중을 이제 빨리 빼자 해서 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을 앞둔 신부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날씬하게 보였다고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주로 야채나 채소 위주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즉 영양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좀 권하고 있고요. 고도비만 이제 수술을 앞두고 간이 크거나 지방간이 있어서 체중을 꼭 빼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고단백식이, 즉 황제 다이어트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